마음은 뭐 $10,000일지도 몰라요 저는. 네,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니까 현재 좀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일단은 IMF 소식인데요. 이 IMF가 상당히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체어맨이라고 볼 수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아줌마 요즘에 많이 출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되게 이 얼굴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요즘에 하도 많이 출연을 하니까. 요즘 나온 기사들 뭐였죠? 이 IMF 의장이 얘기하는 거? 디지털 커런시, DC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특히 CBDC도. CBDC는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이 두 개에 관련돼서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IMF는. 네. 이 아티클을 잠깐 볼 건데, 지금 보시는 거는 11월 14일 날 IMF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티클이에요. 네. 근데 얘네는 항상 요즘에 취하는 말이라던가 행동,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액션들을 보면은 명확합니다. 얘네 태도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첫 번째, 확신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커런시가 무조건 미래에 이 지금 페이퍼 커런시가 뭐 사라지고 대체를 할 거고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뭐 대체를 할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 막 확신적으로 무조건 된다 이거 100%입니다. 예언합니다.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자세는 아닌데 믿음이 있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은 해요. 확신에 찬 발언은 하지 않지만 약간 믿음 있는 발언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미래에는 디지털 커런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경제 상황의 단점들을 해결해 주면서도 동시에 이제 다른 어느 것도 갖고 오지 못한 장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는 쓰일 것이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CBDC라고 하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또는 발행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딱 11월 14일이 그거예요. SSF 2018 바로 SFF죠.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이때거든요. 이때도 실제로 이제 스피커로서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정리된 겁니다. 보면은 얘는 명확해요. 네. 여기 써 있죠. 네. 그 기존의 머니 돈, 네. 그리고 핀테크 레볼루션 혁명, 뭐 변화 이런 것들 관해서 첫 번째로 프레임이라고 하잖아. 프레임이 불인데 약간 활활 타오르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세컨드 계속 언급을 하죠. 이거는 이제 가치 평가하는다는 의미에 가까운 건데 여기 나오죠. 센트럴 뱅크에 대해서 New Financial 랜드스케이프, 특별히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 관련돼서 얘기를 언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라고 그리고 고려하라고 How they can minimize 관련된 것들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뭐 하면서 설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CBDC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스 하면서 케이스 두 번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부제목이 계속 있네요. Financial Inclusion 그리고 Security and Consumer Protection 이거 이제 보안 관련된 거. 이거 Security는 여기 Security는 증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해킹 관련된 보안 있잖아요. 뭐 스위프트 컴퓨터를 해킹당했다. 그쪽에 Security예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 그리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관련된 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개인 간의 그런 돈이 관련된 건 개인 간의 정보가 담겨서 거래 내역이 있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뭐 디지털 커런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뭐 리스크 장점도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크 투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그 리스크 위험을 이제 이노베이션 혁명으로 끄는 거 변화 그 혁명이 아니죠. 이 단어는 혁명이 아닌데 갑자기 혁신 갑자기 혁신이라는 단어가 안 떠올랐어. 혁신을 이끄는 거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여기에서도 되게 단호박처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도가 명확해요. 장점이 클리어하대요. 명확하다고.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 가깝거든요. 이의 제기 불가능이다. 클리어하다는 의미는
명확하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어떤 제3자들이 봐도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 가까워요. 이의제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아니, 이 장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명확해요, 이 사람들. IMF는 여기 써있죠. Your payment가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될 수 있고, safe, 안전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cheap, and potentially, 여기 뒤에 더 나와있고요. 그리고 semi anonymous는 약간 익명으로, 근데 semi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건 준이에요. 준 익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튼 이 태도들을 보면, 기술하는 방식을 보면 디지털 커런시 만세예요. 거의 IMF는 적극 지지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만세, 만만세. 그래서 이런 명확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번역기 돌려서 읽어보셔도 충분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요약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막 투데이 투마로 약간 되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발언하죠. 시기에 대해서. 그래서 IMF는 이런 걸 봐서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얘네는 굉장히 확신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권장을 하고 있다. 여기저기에 적극적으로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IMF 입장을 정리해 드렸어요. 공식 문서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 오랜만에 등장하셨죠. 워렌 폴 앤더슨. 이 사람 누구냐면은 엑스라피드 매니저예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위터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기 때문에 가끔 하는 트위터로 중요한 정보들을 언급을 하긴 해요. 그래서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2012년 이래로 XRP 레저가 기동되고 나서 총 거의 한 6년이죠. 6년 동안 1트릴리온 달러로 옮겼다고 합니다.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100조 원이 되겠죠. 그 가치를 옮겼대요. 5년 동안, 아니 6년 동안. 그리고 트랜잭션이 100만 1000만 억, 9억 개의 트랜잭션이 처리가 됐고요. 넘게. 그리고 레저 기록된 거는 4300만 레저가 처리되고 닫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놀랐어요. 이 벌써 가치를 옮긴 게 1100조 원이 넘었다는 사실에 좀 놀랐어요. 그 옛날에는 그 리플사 또는 뭐 XRP 레저가 많이 안 쓰였을 거거든요. 지금보다 오늘날이 더 많이 쓰이고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데 거의 6년 동안 합쳤을 때 이 정도로 이미 옮겼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1100조.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표 삼아 좀 어떤 상태인지, 최근에 XRP 레저가 어느 지표를 넘어섰는지에 대해 좀 알 수 있는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토탈 밸류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상장 소식. 상장 소식은 그냥 한번 봐두시면 좋아요. 왜 리퀴디티가 늘어나는 건 좋은 거죠? 상장돼서. 왜 그러죠? 이 리플사 핵심 비즈니스 그 꼴이 바로 세틀먼트로 쓰이는 겁니다. XRP가. 그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핵심 키워드가 요거예요. 리퀴디티. 그래서 이런 상장되는 것들은 리퀴디티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장 소식은 이런 측면에서 좋은 거기 때문에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저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AK뱅크 어디죠? 터키입니다. 터키인데 이 양반들이 이 지금 보시는 이 양반 있잖아요. 터키은행 관계자인데 이름이 여기 적혀있죠. 톨가 뭐라고 읽어야 되냐 이거. 울타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디렉터래요. 이거 아마 어느 나라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디렉터의 의미겠죠 이거. 아마 그럴 텐데 이거 번역해서 보면은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사로 이미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AK뱅크에서 산탄데르 UK로 블록체인 활용해서 이 GBP라는 거는 이 그레이트 브리튼 파운드, 그러니까 영국의 법정화폐인 파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운드.
그거 송금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이미 뭐 미리 사전에 보고 더 깊이 파신 분들은 더 체감이 되실 텐데 이걸 두고 왈가불가 말이 많습니다. 이게 혹시 엑스라피드 아니냐? 법정화폐가 디테일하게 명시가 됐다. 엑스라피드 아닙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단서가 없어요. 엑스라피드 쓰는지 안 쓰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서가 전혀 없어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발언한 거 그리고 AK뱅크가 이제 리플사의 공지에 의해서 이제 리플렛 멤버 들어왔다는 거 이런 정도만 나와 있고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리플과 또는 XRP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이런 정황들을 조합을 해서 범위를 좁힐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범위를 좁힐 수도 없는 게 이 사람이 이거 말한 거 이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먼트는 당연히 리플렛 멤버로 들어왔으니까 엑스커런트 쓰겠죠. 그리고 산탄데르 UK도 쓰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커런트 멤버들끼리는 페이먼트가 가능해요. 그럼 그 다음 남은 건 뭐죠? 세틀먼트예요. 세틀먼트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엑스커런트는 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틀먼트는 이제 뭐 두 가지 방식으로 제가 할 수 있다고 매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기존의 방식 프리펀딩, 그죠? 그리고 새로운 방식이 바로 엑스라피드 같은 것들, VC 커런시 이용하는 거, XRP 같은 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단서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 영국 법정화폐인 파운드 송금을 한다고 했으니까 2번일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1번도 되죠. 1번도 가능해요. 프리펀딩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 AK뱅크에서 산탄데르, 이게 산탄이라고 하면은 산탄데르 UK, SU라고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계좌 틀어놓고 미리 프리펀딩 해놓으면 되잖아요. 파운드를 사전에. 그러면 가능하죠. 그래서 요 문구만 보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소식에서 명확한 건 하나 있습니다. 엑스커런트 쓰기 시작했다는 건 명확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확실. 이건 리플사가 얘기 안 해도 확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 확정. 이거는 100%. 엑스커런트 써서 페이먼트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100%. 하지만 엑스라피드를 쓰냐 안 쓰냐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 지금 단서 갖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만약에 저희가 솔루션들 작동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리플사 또는 AK뱅크가 우리 엑스라피드 써요 이런 얘기를 안 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확정화시킬 수 있는 단서들,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얘네가 프리펀딩 없이 송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은 100%, 이러면 100%예요. 엑스라피드예요. 프리펀딩 안 한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100%예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디지털 에셋을 통해서 송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은 100% 엑스라피드라고는 할 수는 없죠. 왜냐면 XRP라고 딱 찍어 얘기 안 했지만, 근데 정황상 확률이 되게 높겠죠. 90% 이상 정도로 봐야겠죠. 이런 얘기를 꺼내면은. 그러니까 이런 단서를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사실을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 이런 단서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다는 거.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터키에 있는 AK뱅크는 엑스커런트를 쓰기 시작했다는 건 100%. 리플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이거는 정황상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AK뱅크가 산탄데르 UK랑 환거래 계약은 맺었겠구나. 일단 송금을 하니까 엑스라피드를 안 쓴다고 하면. 근데 엑스라피드 쓴다고 하면 뭐 필요 없긴 한데, 근데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엑스라피드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 터키화 이름이 뭐죠? 루피아인가요? 얘네 법정화폐 이름 뭐더라? 아무튼 터키에 있는 법정화폐를 XRP로 바꾸고 그거를 산탄데르 UK 영국에 있잖아요. 영국에 있는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GBP 바로 영국의 법정화폐로 바꿔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거래소도 양쪽에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보시는 AK뱅크가 그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뭐 터키은행이니까 터키은행은 그렇다 쳐요. 근데 영국에 있는 은행이 영국이 과연 허용을 해줄지, 이 터키은행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관련된 거는 더 이제 가능성을 높이게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터키에 있는 은행이 그냥 터키에만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나라에 해외 은행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뭐 브랜치라고 표현하죠. 지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AK뱅크가 영국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은행이 있고, 영국 정부가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 트는 걸 막지만 않는다고 하면 뭐 가능은 하겠죠. 있나 보네요. UK 검색하니까 있네. 있네요. 런던에. 이러면은 이제 퍼즐 하나는 더 맞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퍼즐이라는 게 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엑스라피드를 쓰기 위한 조건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퍼즐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 퍼즐 다 모인다고 엑스라피드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엑스라피드 못 쓰고 있지는 않는 거죠. 조건 만족은 했으니까. 예. 그냥 그 정도로 범위를 좁힐 수 있지 그 이상은 나가기 힘들어요. 오피셜이 없으면. 간접적으로라도 뭔가 얘기해줘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식은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저씨 정리가 됐죠. 요즘에 진짜 많아요 이거.